일본에 고베란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안 건 1985년 그 도시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때였습니다. 요즘이야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지만 스포츠 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막식을 생중계했고 그 대회 와중에 대회 참가라 할까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배를 쥐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베 유니버시아드를 이 참으로 영어 발음 기묘한 일본인들이 고베 유니버시아도라고 목청껏 불렀던 겁니다. 어쨌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엔 고베란 도시도 있구나.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며 일본 최대의 항구였던 고베를 다른 연유로 기억합니다. 1995년 1월 17일 고베시를 쑥밭으로 만들었던 고베 대지진이 그것이죠. 공식적으로 효고현 남부 지진이라고 명명된 강도 7.2의 대지진이 고베시와 한신 지역을 덮쳤던 겁니다. 땅이 흔들린 시간은 단 14초였지만 사망자는 6,434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초에 450명 정도의 사람이 죽어간 셈입니다. 땅은 뒤틀렸고 빌딩은 주저앉았습니다.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거대한 고가도로는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 많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고베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히려 그랬기에 고베시는 지진의 기습에 속절없이 개별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고베에 들렀을 때 말끔히 재건된 항구 한 귀퉁이에는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해 두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처럼 부서져 나간 콘크리트 항만 시설들은 지진의 위력적인 마수의 지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진 재산은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제 대국 일본 GNP의 2.5%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쓰나미 때 보여주었듯 불가사의하게까지 보이는 질서의식과 인내력으로 재난에 대처했습니다. 고베 전체 인구와 맞먹는 자원봉사자들이 고베로 몰려들었고 매점 매석이나 약탈 같은 행동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감탄했지만 그 감탄의 대열에 동참하면서도 삐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저 질서의식을, 저 휴머니즘을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왜 발휘하지 못했더란 말이냐 하는 불만이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릴 줄 알고 살았다는 기쁨보다 구조대의 감사를 먼저 표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일본인들이 어떻게 수천 수만의 조센징들에게는 악마로 도변할 수 있었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속에만 묻어두지 못하고 그를 토해냄으로써 스스로 악마가 되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소하다는 둥,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둥, 험한 말을 입 밖에 내면서 일본인들을 조롱했던 이들 말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관동 대지진 당시의 일본인들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 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수요 시위를 한 차례 중단함으로써 일본의 고통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고베 대지진을 맞아 수요 시위를 계속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이을 것인지 한 차례 걸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정신대 문제는 일본이 만든 인재이고 지진은 천재인데 시위를 중단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강경론도 나왔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의 말씀이 다른 의견들의 창끝을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피해자로서 참변을 당한 가해자들을 용서합시다. 1992년 1월 수요 집회가 시작된 이래 150주 연속하여 단 한 번의 무산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한이나 삼복더위나 계속된 집회를 할머니들은 일본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할머니들의 관용에 부끄러우면서도 참으로 감격스럽다고 말했거니와 할머니들의 예의는 일본인들의 역사적 무책임을 이겼던 겁니다. 대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후 고베시의 어느 동네에서 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는 몸을 피했지만 가토 하루카라는 11살 아이는 끝내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희생자 명단에 그 이름 올렸습니다. 지진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던 그해 여름, 동네 사람들은 공터가 돼버린 하루카의 집 근처에서 탐스럽게 피어난 해바라기들을 보게 됩니다. 난데없는 해바라기의 출현에 의아해하던 동네 사람들은 곧 내막을 알게 됩니다. 이건 하루카의 해바라기 씨야. 하루카가 귀여워하던 앵무새에게 주던 해바라기 씨가 지진 때문에 땅에 묻히면서 이렇게 피어난 거야. 살아남은 가족들과 동네 어른들, 하루카를 귀여워했고 그 아이를 못 잊어 했던 사람들은 하루카가 살아온 듯 해바라기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카, 네가 해바라기로 되돌아왔구나. 희망 같은 태양을 향해 환하게 피어난 해바라기 앞에서 명랑하고 씩씩했던 소녀 하루카의 유품이 피어올린 해바라기 앞에서 하루카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이 해바라기 씨를 고백 곳곳에 옮겨 심기로 합니다. 하루카의 넋을 기리면서 또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심은 해바라기들은 도시 도처에서 활짝 피어났고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곳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피어나는 꽃을 반겼습니다. 지진을 이겨내고 희망을 바라보자는 뜻이었겠죠. 인간은 때로 상상도 못할 만큼 잔인한 존재입니다.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무기를 들고 설치는 일은 역사에서 그리 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사라진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온기가 내는 빛은 인간들이 만든 어둠 속에서 가치를 더하고 인간의 바닥에 깔린 희망은 자욱한 절망의 안개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2022년 새해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그 이후에 들이닥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을 역사로 만드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조금 더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연대를 구하고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보자고 말입니다. 1995년 1월 20일 자신들의 피 맺힌 포안을 토해내는 수요 시위를 포기하면서 가해자의 나라에 위로를 전했던 할머니들과 슬프게 죽어간 하루카의 해바라기 씨로부터 희망을 발견한 일본인들처럼 말입니다. 2022년 오늘 우리에게 해바라기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바라기 씨로 삼아야 할까요?